숫자병법은 임상유전학 전문의로서 35년간 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료한 경험을 담은 종합의학 지식 콘텐츠입니다. 오늘 다룰 질환은 호모시스틴 요증입니다. 호모시스틴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호모시스틴이라는 물질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호모시스틴 요증 이렇게 말을 하고, 또 혈액에도 호모시스틴이 올라가니까 호모시스틴 혈증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호모시스틴 요증은 유전성 대사 질환이고 쌍염색체 열성으로 유전하기 때문에 근친 결혼할 때 훨씬 그 빈도가 높습니다. 세계적 빈도는 30만 명 중에 하나 정도, 유난히 그 아일랜드 사람들한테는 6만 5천 명 중에 하나로 좀 더 높아요. 우리나라는 18만 명 중에 하나 정도로 이렇게 드문 질환이죠. 호모시스틴 요증의 증상은 처음에 태어날 때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대사가 되지 않는 물질들이 쌓이면서 이제 차츰 증세가 나타나는데, 아이가 키가 형제들보다 훨씬 키가 빨리 자라고 팔과 다리가 유난히 이제 길고 무릎이 이렇게 붙는 그런 골격 기형을 이제 보여주고, 흉곽은 이제 새 가슴이라고 그러죠. 가슴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아기 때는 괜찮은데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발달이 좀 떨어지고,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치료를 안 했을 경우에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이 점도를 증가시켜서 혈관을 막아서 혈액 순환이 안 되게, 어디에 안 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뇌에 올 경우는 중풍, 심장 쪽으로 오면 심근경색이라든지, 근데 이게 뭐 손가락에 온다, 괴사, 그래서 이제 그런 혈액 순환이 안 되게 하는 이제 그 장애가 오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게 피브릴린이라는 결체 조직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합종체 탈구를 보이는 질환입니다. 호모시스틴 요증의 이제 치료는 일단은 메티오닌이라는 단백질이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식이요법을 할 때 메티오닌이 이제 적은 그런 음식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호모시스테인을 메칠화 시키는 그 시스타단이라는 약을 줘서 이제 호모시스틴이 올라가더라도 빨리 호모시스틴이 다른 걸로 변하도록 하는 치료를 하고, 요소 반응성들은 비타민을 이제 주면 증세가 현저히 호전되고, 이런 비타민만 줘도 치료가 가능하죠. 유전자에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완치가 되는 세대가 오지 않을까 기대해보는 거죠. 위험 신호는 정확하게 아이가 가족들에 비해서 너무 크다, 이제 이거가 이제 위험 신호예요. 혹시 우리가 검사를 했지만 호모시스틴 요증을 잘못 진단한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이가 태어날 땐 괜찮았는데 가슴 흉곽이 자꾸 새가슴처럼 골격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든지, 안구 수정체가 빠져가거나 이러면 이제 우선 의심을 해야죠. 안구 수정체가 빠지는 질환 중에 말판 증후군과 호모시스틴 요증이 있는데, 이 호모시스틴 요증은 조기에 발견하지 않을 경우에 심각한 뇌 손상을 입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돼요. 말판 증후군은 정신 지체가 안 오고 대동맥이 파열이 와요. 그런데 호모시스틴 요증은 대동맥 파열 이런 게 문제가 안 되고 정신 지체, 발달 지연 이런 것들이 차이죠. 급격하게 올 때는 갑자기 혼절을 해서 정신을 잃기도 하죠.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상 메티오닌이 올라가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감별 진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메티오닌이 올라가면 되게 두 가지 병을 감별을 해야 돼요. 하나는 호모시스틴 요증, 하나는 고메티오닌 혈증. 그 두 가지를 감별을 해야 되는데, 호모시스테인은 단백질하고 붙으면 바로 결합을 해서 그 수치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혈액 검사만 해서는 특별히 단백질을 분리하는 처치를 하지 않고는 공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류를 막기 위해서는 소변으로 호모시스테인을 재면 소변에는 단백질이 안 나오니까 단백질하고 붙어서 공상보다 떨어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죠. 그래서 고메티오닌 혈증이라고 그래서 치료 안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발달이 늦고 정신 지체가 오고 다시 검사했더니 호모시스틴 요증이라고 했다. 진단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혈액 검사하면 다 나오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전문가의 판단이 꼭 필요한 병이죠. 병이라고 했을 경우 부모님들은 병이 아닌 경우가 더 많고 일시적인 경우가 더 많으니까 반복 검사하시고, 당황하지 말고 빨리 가까운 소아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다룬 이 질병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